2025년 4월 20일 비나테 파동 카운팅 업데이트 시작하겠습니다. 미국하고 중국하고 관세 전쟁을 하면서 지금 상황이 교착 상태, 막다른 골목 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중국이 버티기로 들어가면 미국은 방법이 없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그 전에 먼저 미국에서 예전에 헐리우드 스튜디오가 독점을 하고 있다가 독점 금지법에 안티트러스트에 걸려가지고 독점을 풀어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 할리우드는 비자금을 만들 수 있는 자금 세탁을 할 수 있는 합법적인 경로로 마피아들 자금을 아주 잘 세탁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마피아 자금을 쫓다 보니 헐리우드가 나왔고 헐리우드의 독점 금지법 안티트러스트를 적용을 시켜서 헐리우드를 분해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연방 검사가 결론을 내리고 정치적으로 이제 진행을 했는데 자금 세탁이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의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썼던 자금 세탁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헐리우드의 영화 제작은 구조가 여기는 상영이죠. 그 위에가 배급이 있어요.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는 배급. 상영은 엑시비션, 배급, 그 다음에 제작을 하죠. 제작을 하기 전에 프로듀싱을 합니다. 이제 기획 작업이죠. 자, 이 작업들이 있는데 그 당시 헐리우드는 여기에 있던 배급하고 상영, 엑시비션, 극장입니다. 이거는 극장. 이 두 가지를 독점을 하고 있었어요. 제작은 직접 하기도 하고 외주를 주기도 하고 그랬죠. 제작은. 기획은 워낙 이제 기획사가 많으니까 기획을 독점하진 않았는데 배급과 상영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팔아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극장은 플랫폼입니다. 플랫폼은 원래 수익률이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플랫폼은 배급을 테이크하고 극장을 버리기로 결정합니다. 이상하죠? 지금도 극장 플랫폼은 박스 오피스의 50%를 가져갑니다. 그 정도로 수익률이 좋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시장 전체 이 시장의 판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목줄을 지는 게 배급이라고 본 겁니다. 이 배급에 해당하는 게 지금 미국에 있는 메이저 스튜디오입니다. 상영이 극장이죠. 극장과 스튜디오는 예전에는 한 몸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다른 몸이 된 거죠.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플랫폼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밑에 깔려있는 오디언스는 안 바뀌잖아요. 오디언스가 안 바뀐다는 가정하에서 배급권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플랫폼은 바뀔 수 있다는 가정을 또 둔 거죠. 극장이 아니라 VOD, DVD 여러 가지 나올 수 있죠. 플랫폼은. 그렇기 때문에 극장을 테이크하지 않고 배급을 선택을 한 거였습니다. 기획이나 제작사는 대체 가능하거든요. 지금 미국과 중국의 입장을 보면 중국은 밸류체인의 지금 시작단, 제작 부분에 있습니다. 미국은 배급과 상영에 해당하는 하단을 장악을 하고 있죠. 물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소비 국가인 미국이 여기에 있습니다. 중국이 아니라도 제작할 때는 많은 거죠. 소비가 나와야 되니까. 미국에서 소비를 하니까. 지금 배급에 해당하는 관세 쪽에 목줄을 쥐고 있는 겁니다. 플랫폼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온라인 플랫폼도 있고 월마트 같은 오프라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소비할 수 있는 저변이 있어요. 미국은. 그러면 중국은 만들어 놓은 전 세계의 공장이라고 하는 공장에서 다른 데 팔 데가 있어야 되잖아요. 미국 말고. 지금 미국 말고 별로 팔 데가 없습니다. 중국 전체 GDP에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1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그거는 중국 전체 GDP의 10%가 내수란 얘기가 아니고 투자도 있고 다른 것도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지금 부동산 경기가 폭락하면서 내수가 거의 지금 실종이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제조 공장의 기능이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미국은 다른 데서 가져오거나 자체 제작을 하거나 하면 되는 거죠. 공장을 세우거나 세울 가치가 없는 것들은 다른 나라에서 가져오면 됩니다. 이게 현재 트럼프가 그리고 있는 큰 그림인 거죠. 중국 안 되겠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중국을 주저앉히는 그런 큰 그림이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네, 결국은 고육지책을 써서 미국도 조금 힘들겠지만 중국을 주저앉히는 방향으로 계속 진행을 할 걸로 봅니다. 라스트 마일을 차지하고 있는 곳이 돈을 제일 많이 법니다. 라스트 마일을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목소리도 커집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장을 선택하지 않고 배급을 선택했던 이유는 플랫폼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이 플랫폼을 바꾸고 못 바꾸고 하는 거를 중국이 하려고 했어요. 이 플랫폼을 바꿔서 미국이 아닌 제3세계 브릭스를 통합을 해서 미국에 필적하는 수요처를 만들어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요처에서 소비하는 화폐 단위를 위안화를 기준으로 기축통화로 가져가려고 했습니다. 중동의 많은 산유국들이 중국하고 손을 잡으면서 브릭스에 가입을 했습니다. 미국이 그래서 페트로달러를 버리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US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페트로달러에 집착을 했으면 미국도 어떻게 되었을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 스테이블 코인으로 넘어가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여러 가지 전략적으로 지금 변화가 시작이 된 거죠. 그 첫 번째 단추가 관세고, 관세는 나중에 언제든지 없앨 수 있는 요소입니다. 중국이 주저앉으면 관세 없애도 돼요. 미국 내로 제조 기반 들어오면 관세 없애도 됩니다. 이 제조 기반들의 역량이, 그러니까 원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이제 AI라는 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노동이 덜 들어가는 제조를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AI는 소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조를 하는 거거든요. 물론 중국도 제조 원가를 더 낮출 수가 있죠. AI를 이용해서 더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요처가 없어요. 지금 미국 관세 때문에 중국에 수출이 안 되니까 유럽이나 러시아 쪽이나 또 제3국으로 우회 수출을 하려고, 우회 수출이 아니죠. 그냥 제3국으로 물건을 빼려고 백방으로 알아보고 있지만 일단은 수출도 안 되고, 러시아나 유럽은 이미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를 했습니다. 덤핑 물건 들어올까봐 이미 보호를 시작한 거죠. 이제는 시간 싸움입니다. 그때까지 미국도 조금 코피가 나겠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중국은 이미 골병이 들어있는 상태거든요. 골병이 들어있는 상태인데 펀치를 맞는다. 그로키 상태에서 맞은 펀치는 넘어지면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수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 아직까지 체력이 너무 좋거든요. 어떤 분들은 미국에서 이제 달러가 빠져나가기 시작한다, 자산이 빠져나가기 시작한다고 하는데 사실 빠져나가서 갈 데가 없어요. 그 자본들이 뭐 중국 자본, 일본 자본, 그 돈, 달러 표시 자산을 가지고 미국 국채를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가면 그 돈 다 어디다 놓습니까? 둘 데가 없거든요. 가만히 두면 평가가 떨어지고 가치가 떨어지고, 자기 나라로 가져가서 자기 나라 화폐로 교환을 하면 자국 화폐의 평가 절상이 돼가지고, 왜냐면 달러가 공급이 많아졌으니까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자국 화폐가 이제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수입 물가 안정은 되겠지만 수출 경쟁력은 없어지거든요. 그걸 원치를 않아요. 현재 상태 유지를 하기를 원하지. 자, 그런 맥락에서 보면 현재 나스닥이 지금 내려온 이 파동으로 끝나기보다는 조금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 그런데 더 안 빠지고, 물론 옆으로 그냥 빠지면서 옆으로 흐르면서 저점을 건드리면서 빠지는 정도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물론 있으니까 그 점은 감안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가파르게 내려왔기 때문에 이 경사가 완만해지는 시간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나스닥이 여기 ABC, 여기 지금 ABC 만들고 있는데요. 이 파동이 더 내려가서 1, 2, 3, 4, 5를 만들 수도 있느냐 하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자, 그러려면은 여기 앞에 있는 파동이 A파로 카운팅이 돼야 되거든요. 이 파동이죠. 여기 있는 파동이 A파로 카운팅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삼각형은 A파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ABCDE는 A파가 될 수 없고, ABC A파 가능하고, WXY A파 가능하고, WXYXG도 A파가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WXY로 나눌 수 있느냐? 이게 WXY로 나눠지지가 않습니다. 물론 여기까지는 WXY로 나눠져요. 여기까지 WXY, 여기 ABC니까. 그러면 여기서 터미널이 나왔으면 되는데 안 나왔어요. 여기 다시 E파로 내려왔거든요. A, B, C, D, E. 그렇기 때문에 이 파동은 A파가 될 수 없다. 만약에 이 파동이 A파가 되고 터미널이 내려와서 A, B, C가 되려면 여기 있는 WXY로 올라가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서 A, B, C 하나 더 만들고 다시 1, 2, 3, 4, 5를 만들어야 돼요. 별로 지금 그렇게까지 하락을 할 걸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시나리오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가 WXY로 올려서 여기서 마감을 했다면 WXY 이 상태로 내려와서 저점을 건드릴 수가 있고요. 그게 아니고 이게 WXY로 하고, 그러니까 이게 ABC로 X파를 만들고 다시 올라가다가 이 파동을 위에서 새로운 고점에서 마감을 하고 내려오는 경우, 그러면서 C파를 만들고 D파, E파를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 현재 파동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아직은 모르겠는데, 이 파동이 WXY라는 거는 변하지 않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 고점을
고점을 갱신하는 새로운 고점을 만드는지 아니면 그냥 내려올지는 봐야겠습니다. 그런데 주말 동안에 비트코인 움직이는 거 보니까 원래 이 주말에 비트코인의 움직임, 이 돈 냄새 맡은 사람들의 시장 움직임이 월요일날 미국장이 시작되었을 때 움직임을 선행적으로 반영하는 경우가 꽤 많았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비트코인하고 나스닥이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기 때문에 월요일날 미국장이 시작되었을 때 어떻게 될지는 봐야겠지만 이 파동이 지금 아래쪽으로 자리를 잡아서 움직일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그걸 챙겨보시고 나스닥 파동을 보시면 월요일날 장을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테슬라 파동도 여기 지금 ABC 만들고 ABC로 지금 마감을 했거나 아니면은 연장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ABCDE 내려오고 있을 수 있거든요. 물론 마감을 했을 수도 있어요. 마감을 했을 수도 있는데 뭐 제소치는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지금 되돌림이 시원찮은 거 보니까 연장을 할 수도 있으니 연장이 되면 이 파동이 WXYXZ로 진행하면서 이 파를 마감할 수도 있겠고 WXYXZ 하고 나서 BC로 한 번 더 바닥을 누를 수도 있겠습니다. WXYXZ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그게 WXYXZBC로 마무리해서 끝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WXYXZ만 나오면 이 파는 마감이다 하고 얘기 드릴 수는 없습니다. 마감되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WXYXZ가 겹치는 경우에는 변수가 더 많아집니다. WXYXZ로 내려오면 이게 삼각형 E파의 A파로 바뀌고 또 ABCDE로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나리오가 E파에서는 시나리오가 무궁무진합니다. 너무 많은 시나리오가 있기 때문에 E파 마감이 그래서 어려우니까 테슬라 파동이 바뀌는 거는 현재 상태에서 올라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내려와도 현재 상태에서 내려와도 이미 A, B, C, D, E로 내려오는 파동일 수 있는데 현재 상태에는 삼각형으로 연결된다기보다는 이 파동의 연장으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파동의 되돌림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올라갔다가 618 건드리고 내려오면 마감 후에 움직인 걸로 볼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이 파동은 WXY, XZ로 움직이는 파동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은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은 주말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여기 이 오파가 여기서 마감이 된 것 같습니다. 결국 여기는 제가 몰랐던 ABC가 있었던 걸로 보이고요. ABCDE로 마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파동이 삼각형이 됩니다. ABCDE인데 다시 ABCDE 여기까지 해서 확산형 삼각형, 여기 고점을 넘겼으니까 확산형 삼각형으로 여기까지가 B파가 되겠죠. 만약에 이게 B파가 아니라면 WXY로 움직여야 된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 터미널이 하나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터미널을 시작점을 건드렸기 때문에 마감을 했어요. 이걸 마감을 하고 여기까지도 올렸습니다. 얘가. 그러면 1, 2, 3, 4, 5를 이미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생짜배기 터미널은 아니죠. 왜냐하면은 여기서 ABC가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서 ABC가 내려온 상태에서 여기까지가 A, B, C로 진행할 수 있는 파동이 지금 준비가 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불 세력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를 계속 밀어 올려서 여기 터미널 3파의 시작점을 건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1, 2, 3, 4, 5가 보이드가 되거든요. 그래서 완벽하게 보이드를 하려면 이 시작점을 넘겨야 돼요. 근데 이제 이 시작점을 넘기면 이게 WXY가 되겠죠. 어딘가에서. 그러면 내려올 때 ABC로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하나 WXY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면 이 고점 돌파에 실패한다면 이 파동은 삼각형 빼박 터미널입니다. 1, 2, 3, 4, 5로 만들어진 터미널이 확정이기 때문에 여기 ABC, 여기 ABC 확정이거든요. 1파, 3파가 만들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 파동은 터미널로 진행이 될 거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파동을 보면 ABC로 내려올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러면 이 파동은 여기서 마감된 걸로 보면 되고요. 그럼 이 파동도 여기서 마감된 걸로 보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올라왔던 파동 WXY는 여기서 마감이 된 걸로 보고 ABC로 파동이 내려와서 이 파가 마감이 된다. 여기 ABC, D 올렸다가 여기 ABC, D, E인데 ABC, D, E로 내리는 파동. 그래서 여기 이 파가 내리면 파동이 마감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파동이 다시 올라가서 이 고점을 갱신을 해버리면 여기 있는 터미널은 보이드가 되거든요. 터미널 보이드가 되면 그 다음에는 이 파동
파동은 ABC, 그 다음에 X, 또 Y가 내려오거나 ABC가 내려오거나 삼각형의 A파, B파, C파, D파, E파, 또 연장 그런 식으로 삼각형으로 내려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매수 세력과 매도 세력의 피 튀기는 싸움이 진행 중이다. 매수 세력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 고지를 탈환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터미널에 안에 들어오게 되고 들어와서 연장이 되면 또 어디까지 연장이 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이 고점을 넘기려고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비트코인 시장의 포인트는 그렇게 보시면서 파동을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비나테 파동 카운팅 업데이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